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이니까 1시간 20분 정도 지냈는데 아마 오늘 늦게까지 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가운데 아마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처분 심리가 있는 동안에 집행을 갖다 정지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행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마침 보니까 어제 정경심, 조국의 처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정경심이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과 친문, 대깨문들이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갖다가 욕하고, 다음에 보면은 법관을 갖다 탄핵해야 한다는 둥, 그야말로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황태순TV에서는 그 배경 화면으로 1960년 중후반부터 70년 중반까지 중국을 휩쓸었던 문화혁명, 그 당시에서도 60년, 66년, 67년 그 무렵에 그야말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아주 문외하죠. 사실상 문외와 같은 홍위병들, 세상 천지 모르고 마오에게 충성했던 그 홍위병들의 그 시위 내지는 그 집회 장면을 갖다가 배경으로 쓴 겁니다. 제가 왜 홍위병이란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마치 현역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보면 이제 친문 칼럼니스트는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자기 쭉 장문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갖다가 또 정경심 교수를 예수님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모함메드를 이런 식으로 조국과 비교해서 얘기했다면 아마 처참한 그런 후과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횡령 혐의 무죄받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 이번에 재판부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내린 그것 때문에 조국 전 법무장관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정타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그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에게 8억 원, 그 외에 물론 시동생과 2억 원까지 포함해서 10억을 때려 부었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빌려준, 즉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대여금의 근거로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재판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어떠한 형태로 봐도 상식에 반하고, 그 다음에 통상 우리 대여금으로서는 이자를 갖다 준다든가 등등등등등의 것이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즉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 즉 차명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대여했다는 것을 증빙 서류로 내민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억 원을 갖다 투자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차명 주식 투자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100% 위반한, 딱 떨어지는 그야말로 올가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기의 처인 정경심 교수가 횡령 혐의에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때린 것은 이것이 대여금, 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횡령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즉 투자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조국, 정경심 그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상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에 있어서는 백지신탁해야 되는 그 의무를 철저하게 위반한,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올감에 걸린 것이다 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은 재판부는 이 8억 원을 갖다가 투자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니 투자금 본 게 아니죠, 투자금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자신들이 대여했다, 즉 빌려주었다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내민 건 그건 허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허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 자료로 냈기 때문에 이것은 딱 떨어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처가 그 이제 자신 그 딸이죠, 자기와 그 정경심 그 사이의 딸 조민의 7개에 걸친 무슨 뭐 등등 뭐 스펙 다 가짜고 뭐 그래서 거기에 4년형, 징역 4년에 벌금 5억 때려 맞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나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횡령 안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조국 이미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면은 차명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조국, 정경심 부부가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은 그야말로 재판부의 칼날,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국 법무장관의 재판부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부가 다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정경심 25-2부 아닙니까? 부장판사 3분이 경력이 똑같아요. 이게 대등한 경력, 통상의 재판부라는 것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하고 그다음에 좌배석, 우배석, 평판사 이런 식으로 상하 간의 관계에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인데 반해서 이번에 정경심 교수권은 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 3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람이 철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재판장인 임정혁 부장판사가 준연하게 꾸짖으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치밀한 임정혁 재판장 비롯한 2분의 부장판사 분들이 보았을 때 핵심은 횡령 혐의를 무죄 때린 것은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경심, 조국 정경심 부부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촌 조카인 조범동에게 8억 원을 갖다 구워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차명 투자한 것이다. 투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뿐더러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그야말로 양십자포화에 딱 조국 전 교수는 갇힌 꼴이 된 겁니다. 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보면서 항상 왕홍문을 생각하게 돼요. 이 문화혁명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문혁 당시에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아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4인방입니다. 4인방 중에 핵심은 장칭, 강청이죠. 강청이고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그 먼저 이론적 배경을 갖다가 제시했던 사람이 이제 장춘교하고 요문원입니다. 근데 왕홍문이라고 있습니다. 부주석까지 오르죠. 한때는 인표 이후에는 왕홍문이 마오쩌둥의 후계자로까지도 인식될 정도 부주석, 조원라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잘생겼죠. 천하의 미남입니다. 마치 조국 교수를 보는 듯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뭐 잘 보인 탓인지 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까지, 그다음에 법무장관
이번에 원래 문재인 대통령 구상은 조국을 통해서 추미애 가듯이 이른바 법무검찰 개혁을 갖다가 완수하고 그 다음에 올해 초쯤 조국 법무장관을 갖다가 금이 환영, 정치권에 금이 환영시켜서 4.15 총선 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키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를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왕홍문 마냥. 그러나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린 대로 왕홍문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오쩌둥 사후에 우리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가 되겠죠. 마오쩌둥 사후에 즉시 강청, 요문원, 장춘교, 왕홍문은 즉시 체포됩니다. 즉시 체포되고 이들은 법정에서 이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지금도 보면은 뭐 이수진 의원도 또 해괴한 얘기로 이수진 판사 출신이죠. 이수진 의원도 보니까 지금 임정혁 부장판사를 갖다가 또 헐뜯고 앉았던데 이들의 어떻게 보면 정신착란 증세, 집단적 정신착란 증세는 마치 1960년대 후반에 이 뒤 배경의 그림에 나오듯이 홍위병들이 미쳐 날뛰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홍위병들은 한 2, 3년 쓰이다가 다 역사의 큰 물줄기에 다 하방되고 말았고 다음에 거기에서 마오쩌둥의 위세를 믿고 그야말로 참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4인방과 그 4인방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마오쩌둥 사후에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면 잘생긴 왕홍문과 잘생긴 조국 교수를 보면서 이래서 중국 사람들은 천망회회 소위불로 하늘의 망은 성기고 성긴 듯 허술해 보이지만 단 한 놈의 단 한 마리의 단 하나의 악행도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